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또 줌 강의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노트 테이킹의 이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보통 노트 테이킹 하면 굉장히 신비한 기술이 생기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맨 왼쪽에 제가 옛날 저의 그 젊었을 때 사진을 갖고 왔는데요. 제가 코이카에서 일하고 있을 때 이제 언어가 능통하다고 어, 했더니 네, 저를 이렇게 또 순차 통역사로 세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코이카 이사장님과 또 아프리카 어느 나라의 그 대통령께서 오셨을 때 제가 중간에서 순차 통역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노트 테이킹을 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엔 정말 아무 훈련도 받지 않고 아무도 모른 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역이 잘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노트 테이킹은 하나의 도구이지 제일 중요한 능력은 이해하고 그것을 재표해낼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트 테이킹에 대한 어떤 환상을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노트 테이킹은 나를 돕는, 내가 이미 이해한 것을 돕는 도구다 생각하시면서 이 강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노트 테이킹이란 무엇인가? 오늘 저희 강의는 why, what, how 부분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트 테이킹 왜 하는 것인가? Why do we do it? 주어진 정보를 효과적인 방법으로 기억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트 테이킹이라는 것은 기억해내도록 돕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노트 테이킹을 한 것이고 특히 이제 메모리 통역하시면서 아시겠지만 나열이 계속 된다거나 아니면 숫자가 나올 때 그것을 그냥 메모리로 잡기 굉장히 힘들어요. 네, 그럴 때 노트 테이킹이 굉장히 요긴하게 잘 사용이 되는 것이죠. 자, what? 앞서 말씀드렸지만 순차 통역의 도우미 역할을 합니다. 노트 테이킹은 이해한 내용의 재편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억을 다시 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반복하고 싶은 것은 노트 테이킹은 이미 알고 있는 것에 대한 기억을 상기시키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리고 노트 테이킹 하면서 집중할 수 있고요. 또 그 의도한 그 뜻을 좀 더 잘 뽑아낼 수 있는 그 능력을 키워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노트 테이킹이라는 것은 그 순간, 그 찰나에 기억해내고 통역해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예쁘게 정리정돈하면서 쓸 필요가 없습니다. 유효 기간이 짧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통역할 순간 도와주면 그 의미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노트 테이킹의 방법에 대해서는 일단 간단하게 표시해야 되고요. 그것이 명료해야 되고요. 신속하게 표시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계속 들으면서 노트를 하는 것이라 이것을 뭐 길게 쓸 수 있거나 정교하게 쓰기에는 시간이 없죠. 그래서 많은 정보가 들어올 때 어떤 정보를 내가 기록을 해야 되는지 정보의 우선순위화가 또 중요한 전략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좀 더 정확하게,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what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통역 과정은요, 먼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원문을 이해하고요, 연사의 발화를 이해하고요, 그 이해한 내용을 토대로 의미 분석을 합니다. 탈언어화라고 제가 계속 이야기했던, 지금 이 연사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전달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 의미는 무엇인지, 뜻은 무엇인지를 분석해내고 그것을 이제 청자의 언어로 자연스럽게 재표현해내는 것이 통역 과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아마 여러분들 그 삼각형 이론 생각이 나실 것 같아요. 셀레스코비치의 삼각형 이론을, 해석 이론을 제가 그 강의 초반에 저희 만났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언어가 1에서 2로 갈 때 의미를 내는 그 의미 분석 과정을 거치고 이제 언어 2, 청자의 언어로 간다라고 했을 때 이 의미를 도출해내는 것, 이것이 탈언어화인데요. 그 핵심을 찾아내는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노트 테이킹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연사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 그 의미, 그 핵심적인 내용을 기록하는 것이 노트 테이킹입니다. 그래서 이 원문의 어떤 부분을 어떻게 기억해내는지 이것은 각자의 어떤 의식적인 결정 과정입니다. 그래서 노트 테이킹 방식은 통역사마다 다 달라요. 어떻게 의미를 뽑아내고 그 의미를 어떻게 기록해내는지는 각각 개인, 그 통역사들의 개인적인 그리고 또 사적 활동이라고
때문에 사실은 노트 테이킹에 대한 강의를 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방식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각각 알아서 자기만의 방식, 자기만의 방법을 만들어가고 터득해 가는 과정이 사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이제 학부생들을 위해서 마련했지만 그 하나의 참고로 참고 사항을 보시고요. 나한테 맞는 방법을 찾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연습하면서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렇게 노트 테이킹을 해왔던 사람들이 아, 이렇게 하면 도움이 되더라 하는 내용 중심으로 정리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좋아하는 그 예능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유퀴즈 언더블럭인데요. 벌써 2년 전이네요. 2023년 3월에 제가 우연히 보고 있는데 피아니스트 조성진 씨의 그 인터뷰가 나왔어요. 근데 제가 이분의 인터뷰를 보면서 와, 노트 테이킹에 대한 깊은 통찰력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굳이 캡션을 하고 갖고 왔는데요. 그때 이제 MC 유재석 씨였는지 조세호 씨인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아마 조세호 씨였던 것 같아요. 좀 엉뚱한 질문 좀 하잖아요. 기발한 질문이기도 하고요. 이런 질문을 했어요. 피아노를 칠 때 음을 틀리게 치거나 빠뜨리는 실수를 한 적이 없는지, 공연할 때 잘 못 친 경우가 있지 않은지, 언제나 이렇게 완벽하게 피아노를 치는지에 대한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조성진 씨, 피아니스트가 하는 답이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음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도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라고 답했습니다. 이것을 노트 테이킹으로 옮기면요. 텍스트의 단어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도 그걸 모두 받아 쓰는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음악이 먼저 들려야 한다고 생각해서 라는 답을 할 때 통역사 입장에서는 또 노트 테이킹 관련해서는 메시지가 먼저 들려야 한다고 생각해서 라고 옮겨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보다는 전체가 더 중요하다라는 그 주장을 했는데 맞습니다. 우리 통역사들도 노트 테이킹 할 때 하나하나의 단어보다는 전체 메시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어 하나하나 다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다 받아 쓰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 전체 메시지가 무엇인지, 전체 그림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듣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노트 테이킹은 받아쓰기나 속기가 아닙니다. 들리는 모든 거 쓴다? 아닙니다. 노트 테이킹에 대한 다양한 정의와 방법이 있을 때 저희는 속기와는 정말 차원이 다른 그런 방법을 알려드린 것입니다. 강의 노트도 아닙니다. 강의 노트는 보통 나중에 다시 한번 읽어야지, 복습해야지, 공부해야지라고 생각하면서 쓰는 거라 신경을 쓰게 되죠. 노트 테이킹은 강의 노트가 아닙니다. 나중에 읽기 위해서 적는 것, 기록한 것 아닙니다. 또 회의록이 아닙니다. 회의록 같은 경우에는 단어를 다 정확하게 기록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고 개인의 어떤 그 자료이기 때문에 본인만 알면 되고요. 본인이 이해하면 되고요. 핵심 용어는 나와야 되지만 단어를 그대로 정확하게 옮기는 활동 아닙니다. 그렇다면 노트 테이킹은 무엇일까요? 노트 테이킹은 앞서 제가 보여드린 슬라이드이기도 합니다만 이미 알고 이해하고 들은 내용에 대해서 기억을 상기시키기 위한 수단입니다. 집중을 위한 수단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짧은 유효 기간입니다. 짧은 유효 기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 순간, 통역하는 그 순간을 위해서 내게 도움이 된다면 노트 테이킹은 충분히 그 가치를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how로 넘어가겠습니다. 노트 테이킹이라는 것은 이제 나의 어떤 수차 통역을 할 때 도우미 역할을 한다라고 할 때 그 도우미를 이제 준비를 해야겠죠. 노트를 먼저 준비하셔야 되는데요. 물론 요즘에는 패드로 준비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래도 약간 아날로그 시대에 맞게끔 또 아날로그의 어떤 좀 강점이 있습니다. 자, 노트를 준비한다라고 할 때 이 중에 어떤 노트가 가장 통역사의 노트로 적합할까요? 자, 맨 왼쪽부터 제가 5개의 주 하나의 그 노트 샘플을 갖고 왔어요. 어떤 것이 통역사들이 자주 사용하고 애용하는 노트의 모습일까요? 형식일까요? 자, 차이를 아세요? 네, 왼쪽에 바인더 구멍 있는 경우가 있고요. 위쪽으로 넘기는 그 패드가 있네요. 자, 공통적으로 또 그동안 통역했던 분들이 좋은 노트로 선정한 것은 이것입니다. 네, 왜 그럴까요?
노트라는 거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활동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트할 때 이렇게 큰 그 노트로 이렇게 양쪽 날개를 펼쳐서 이렇게 넘기는 어떤 큰 행위가 있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노트는 개인만 보고 싶은 또 사실 드러내고 싶지 않는 어떤 물건이라고 했을 때 이걸 살짝 위로 이렇게 넘기는 것이 훨씬 움직임이 덜합니다. 그래서 일단 위로 넘기는 바인더가 좋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선이 있을 때는 본인의 노트 테이킹과 이 선이 그, 그, 이렇게 겹치면서 눈에 잘 띄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 노트라는 것은 한눈에 바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선이 없는 이런 그 깨끗한 깔끔한 백지색의 노트가 노트용으로 적합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수업할 때는 상관없어요. 어, 재활용지도 사용하시고 뭐 상관은 없지만 외부에 나가서 활동할 때는 이런 노트 갖고 가는 것이 좀 더 전문적인 통역사 모습으로 보일 것 같고요. 이거는 참고로 기자 수첩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노트 하는 그 방식, 그리고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가능한 한 간단하고 적게 노트를 해야 됩니다. 많이 쓰면요, 나중에 그 무엇을 썼는지 해독하느라 또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가능한 한 간단하고 적게 써야 되고요. 이때는 핵심 단어, 핵심 그 의미를 축약해서 메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에 대해서는 기호나 약어가 있으면 굉장히 좋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원칙 5번째 원칙에 좀 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so라는 단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굉장히 많이들 사용하신다고 했는데 뭐 만약에 so라는 그래서라는 단어를 좀 표현을 해야 된다면 어떻게 표현할까요? but 그러나를 이제 그 보통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걸 계속 그러나 쓰기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단어에 대해서는 뭔가 기호가 있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 간단하게 적는 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한눈에 들어오도록 해야 됩니다. 노트의 가독성입니다. 열심히 적었는데 나중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정말 억울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한눈에 들어오도록 하는 방법으로는 옆으로 수평으로 쓴 것보다 우리가 보통 노트할 때 옆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밑으로 위에서 아래로 수직으로 사선으로 적어서 내용의 흐름이 한눈에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물론 수평으로 써서 뭐 통역을 잘한다. 문제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적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통역을 얼마나 잘 하는지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개인마다 제가 차이가 있고 개인마다 본인이 알아서 뭐 조정해야 될 부분들인데 보통 보면 그 내용 그 흐름을 이렇게 보는 것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수직으로 또 사선으로 적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의미의 그 메시지의 구조화를 눈에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아이디어에서 다른 아이디어로 바뀔 때 선을 그어서 내용의 전환을 표시하는 것 중요합니다. 정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저희가 문장 구역을 했었잖아요. 문장 구역을 했을 때도 저희가 사선으로 청킹을 했죠. 어디까지 내가 파악을 하고 발화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이렇게 눈이 어디까지 가는 게 좋은지를 저희가 이렇게 선을 그으면서 정리를 했듯이 내가 정리를 하지 않으면 눈이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막 헤매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노트 할 때도 내가 어디까지 보고 통역을 해내고 그 다음 넘어가는 게 좋은지 그 아이디어 전환을 위해서 선을 긋고 구분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세 번째는 기억하기 힘든 것을 우선적으로 기록하라라는 건데요. 노트의 진가가 발휘하는 순간이 이때입니다. 이름, 직책, 고유명사, 숫자, 날짜, 열거되는 내용들. 이것은 메모리로 잡기는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고유명사들이나 숫자, 열거되는 다이어리를 어, 꼭 하셔야 됩니다. 다른 거 잡고 이것을 놓치면 노트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숫자 나온다면 바로 먼저 적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노트하는 보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위계적으로 분석한 문장 구조와 그 특징을 노트에 반영하라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이번에 한눈에 노트가 들어오도록 하라라는 노트의 가독성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문장 구조가 있거든요. 어떤 것은 주 내용이고,
어떤 내용은 부차적인 내용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인간관계가 있을 수 있고 반복 설명 등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이 노트에 반영이 되면 통역할 때 참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주어, 서술어, 목적어 중심으로 구조화하는 거죠. 영어의 경우에는 subject, verb, object, SVO 구조가 됩니다. 만약 제가 영한 순차를 한다 하면 영어를 들을 때 그냥 그것을 이렇게 나열하듯이 적으면 정말 헷갈려요. 그래서 이것을 subject, verb, object, 주어, 서술어, 목적어 중심으로 이렇게 사선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시제 반드시 표시되면 좋습니다. 왜냐면 자꾸 이렇게 통역하다 보면 다시 이렇게 돌아가서 볼 때 잊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시제인데 시제가 틀리면 오역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거인지 현재인지 미래형인지 메모한 것도 필요하고요. 심지어 연살 태도 굉장히 진중한 태도를 얘기했는지 아니면 약간 농담인지 가벼운 건지 강조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노트에 살짝살짝 자기만의 방법으로 기록하면 그대로 재현하는 데 도움이 되죠. 자, 그 주어, 서술어, 목적어라고 했을 때 subject, verb, object를 이런 식으로 subject는 맨 왼쪽, 동사는 중간에, 그다음에 목적어를 맨 오른쪽 이런 식으로 구조화해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사선으로 아이디어 구분하고 그다음에 또다시 주어, 그다음 동사, 그다음 목적어로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보통은 노트가 굉장히 효과적으로 잘 돼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그 메모리 통역을 하다가 조금 길어질 때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 절약을 위해 기호와 약어를 사용하라라는 건데, 기호는 이제 미리 만들면 좋습니다. 그때그때 물론 들으면서 그 순간을 위해서 만들 수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반복되는 것. 예를 들어, 경제 지금 분야의 통역이다 하면, 경제에 대해서 계속 얘기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경제의 그 어떤 기호를 만들면 좋겠죠. 교육 분야다 면 교육에 대한 내용이 날 것이고 학교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것이고 할 때 그런 기호들을 미리 만들면 요긴하게 잘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호의 조건이 있어요. 기호를 너무 정교하게 만들 필요 없고요. 중요한 것은 빨리 쓸 수 있어야 돼요. 획이 너무 많으면 부적절합니다. 그거 쓰고 있다가 다 넘어가거든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빨리 단순하게 기억해내면 쓸 수 있는 기호를 만드는 것, 또 사용하는 것 좋은 방법이고요. 그리고 의미가 모호하지 않도록 분명하도록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 E라고 했을 때 그 E, 그러니까 그 영어 알파벳 E를 할 때 그 E가 economy를 의미하는지, education을 의미하는지, Europe을 의미하는지 애매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모호하지 않도록 뭔가 서로 다르게 표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확장시켜서 사용할 수 있는 기본형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좋다라는 기호가 있다면 이 좋다라는 것이 기쁘다로도 또 갈 수 있겠고요. 반갑다라는 뜻으로 갈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어떤 그 긍정적인 의미의 어떤 기호를 만들면 그때그때 문맥에 따라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고 여러모로 이렇게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호들 굉장히 또 쓸모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호별 항상 동일한 의미를 갖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의미는 긍정적이어야지 긍정적인 기호 갑자기 부정적인 기호를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일관성 유지를 해야 됩니다. 자, 저희가 이제 수업 때 만나면 조금 더 제가 기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저의 샘플 또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팁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그 노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일단 기호나 약어 단순화 이런 전략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with 뭐뭐와 함께 뭐뭐 없이 뭐 제외하고 뭐 그 안에서 예를 들어 뭐 동일하다 이런 이제 의미가 나올 때는 맨 왼쪽에 있는 저런 약어를 단순화시킬 수 있는 저런 표현들로 사용하면 굉장히 그 시간 절약이 되고 빨리빨리 그 내용 파악을 같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흐름을 같이 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한국어로 들리던 영어로 들리던 내용이 뭔가 동일하다라고 하면은 그 수학 기호를 사용하시고요. 뭐 그렇죠. 뭐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수학 기호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화살표 굉장히 그 사용도가 높습니다. 인과관계 아니면 어떤 연결고리 그 뭐 증대되었다, 감소되었다 모든 것이 다
그 화살표로 표시가 될 수 있습니다. because, be/c 이런 표현 아시겠고, 당구장 표시 therefore 이런 건 아시죠? 중요하다, 뭐 강조하고 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별표 하셔도 되고 밑줄 두 번 쫙쫙 그어도 되고 그건 각자 방식이 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단어를 그대로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의미들을 이렇게 기록해내는 방법들 하나는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것도 역시 이제 단순화시킨 건데요. acceptable, 이것은 수용 가능하다라고 하면 그걸 그냥 OK라고 표시할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이곳에 와서 너무나도 기쁜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 여러분들의 어, 그 신앙과 그 열심, 성실함에 제가 깊은 감명을 받고 있습니다라고 만약 연살했다면 그것을 와우 이렇게 적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뭐 기쁘다, 뭐 놀랍다 이렇게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저희는 단어를 그대로 옮긴 것이 아니라 의미, 소통이 되도록 돕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머리에는 그것을 적는 방법이 여튼 내가 이해한 대로 내가 재표현해낼 수 있도록 기억을 도와주는 방법으로 쓰면 됩니다. 그죠? 뭐뭐에 대한 뭐 증거라고 했을 때 proof 되고, 이렇게 복잡하고 긴 단어를 짧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At the present time은 now가 될 수 있고요. 저는 now에 또 기호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 제가 다음 주 함께 만났을 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들리는 내용이 한국어이든 영어든 복잡할 때 그거를 단순화해서 기록을 하고 재표현하도록 하면 좋습니다. 어차피 그 재표현을 할 때는 단순화 시킨 거를 재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파악한 내용 잘 그것을 분석해서 정리해서 내보내도록 순차하도록 하는 그 과정에 이 노트가 도울 수 있도록 도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면 됩니다. 방법은 일단 각자 편한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이 단순화의 그 모습 예를 지금 보여드린 것입니다. 자, 통역이 이제 학문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은 1950년대부터예요. 그리고 이제 초창기 여러 학자들 유럽 중심으로 연구가 되었는데, 정 프랑스와 로장이라는 분이 학자가 통역사 출신인 분이 1956년에 발표한 논문을 보면 이 노트 테이킹에 대한 통찰력 또 노트 테이킹 방법에 대해서 글을 썼어요. 근데 보시면 1956년 당시나 지금 제가 드리는 이 강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이제 뭐 노트 테이킹의 원칙 뭐 5개, 10개, 7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주요 원칙 7개 잘 정리를 한 것 같아요. 자, 영어로도 한번 보면 새로울 것 같죠? Noting the idea, not the word. 그렇죠. 단어를 적는 것이 아니라 아이디어를 기록하고 적는 것이다. 그리고 abbreviation, 약어를 사용하면 도움이 된다. 그래서 단어가 물론 짧으면 그냥 그대로 쓸 수 있지만, 그, 그,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뭔가 약어를 써서 바로바로 통역해낼 수 있도록 적느라고 시간 낭비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한 링크스, 메시지들, 또 그 표현들과 단어들의 그 상관관계, 어떻게 연결되는지, 연결고리, 논리를 잡는 것 매우 중요하고요. 그것도 노트할 때 그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뚝뚝 떨어진 그런 표현들만 내뱉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메시지가 무엇인지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 생각하면서 통역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또 반영을 해야 된다는 거죠. negation. 하나를 갖고 이렇게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OK는 좋단데 OK에다가 줄을 치면 사선을 치고 그으면 그 반대말이 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다양하게 그러니까 하나를 갖고 좀 더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이것은 이제 그 네게이션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것고 라는 것이고 또 강조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또 강조를 잘 할 수 있어야 된다. verticality 수직으로 해서 내용의 흐름, 메시지의 흐름을 잘 볼 수 있어야 되고 shift 내용이 전환될 때 다른 아이디어로 넘어갈 때 쉬프트 사선이 아니라 선을 그어서 그 쉬프트가 잘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메시지가 명확하게 강조가 잘 되면서 논리가 잘 흐르면서 소통이 되도록 하는 것이 노트가 또 품질 높은 통역이 나오도록 돕는데 사용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의 연구였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거, 다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노트는 간단, 명료, 신속해야 되고요. 정보의 우선순위화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모래시계 보면은 정말 많은 그 모래들, 그러나 그 내려갈 수 있는 구멍은 작잖아요. 많은 메시지가 들어올 때 통역사들 이 모든 걸 다 담으려고 하지 않고 우선순위에 따라 이게 어떤 메시지인지, 무엇을 적어야 될지 명료하고 신속하게 그 분석해서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생각하고 나의 노트가 너무 시간을 끄는 것, 그러니까 메시지를 따라가지 못할 정도 적고 있다면 개선이 필요하다는 거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튼 같이 저희가 수업 시간 동안에 계속 그 연습하고 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